대기업 특혜라더니 그렇게 최악 상황이 왔다. 무슨 말일까요?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대기업 일자리 비율 여러분 13.9%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아니 대한민국의 대기업에 취직하려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고시보듯이 준비를 하는데 정작 대기업의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 중에 13.9%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와, 이거 여러분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너도 나도 대기업 들어가서 일하려고 난리인데 대기업의 일자리가 그만큼 없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사회 전반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킬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사교육을 시키는 거 왜 시킬까요?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사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예, 판사나 검사나 사법고시 하지 않으면 의사교시 하는 거 의사. 그게 아니면 무조건 대기업 들어가요. 무조건 대기업 들어가라. 대기업 못 들어가면요. 임금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저출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교육비가 대기업 들어가라 때문에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요. 대기업에 못 들어가서 임금이 적으니까 저출산으로 빠지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쫙 깔려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요. 대기업의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대한민국이 사실상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틀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말입니다. 예, 재벌 잡아먹자. 대기업 이거 부셔버리자.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 이 지표 진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기업을 잡고 외치고 망치니까 대기업의 일자리가 완전히 뭉개졌잖아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OECD 주요국 중에 대기업 일자리 비율을 보면요. 대한민국은 최악입니다. 최악. 미국은 대기업의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57.6%나 차지하고요. 프랑스는 47.2%, 영국은 46.4%입니다. 독일은 41.1%고요. 일본도 40.9%입니다. 이탈리아도 32.3%고요. OECD 평균이 32.2%예요. 대한민국 13.9%입니다. 저는 재벌 저격순위 혹은 말입니다. 대기업 특혜니 재벌 특혜라고 외치고 떠들고 시위하고 데모하고 다녔던 사람들 이거 제대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대기업 그렇게 두드려 잡으니까 대기업이 다 망했고 그 망한 결과 13.9%의 전체 일자리 중에 비율이 생겼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지금 10수년 동안 아니 더 오랫동안 대기업을 잡겠다면서 다니는 사람들 꼬라지를 보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말이 막 나오네요. 그런 모습을 보면 진짜 충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대단하죠. 저는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을 다시 찾아가고자 한다면 박정희 대통령을 닮으려고 한다면 저는요. 이렇게 대기업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는요. 대한민국에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그 대기업이 일자리를 엄청나게 창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꿀리지 않는 나라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물 아래 앉아서 작은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요. 우물 밖에 나와서 큰 세상을 봐야 돼요. 우리 정치권들은요. 알량한 권력을 잡기 위해서 표만 있다면 죽이고 표만 있다면 비난하고 이러거든요. 이런 쫌생이 같은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대한민국이 더 큰 그림을 그릴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이잖아요.
나라 이름에도 대한이에요. 예, 큰 대자에 큰 한자입니다. 이런 나라가 왜 우물 안에 앉아서 이 조그만 하늘을 보고 답답해 하는지 저는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요, 당리당략에 진짜 심각했고요. 그 당리당략이 지금도 서로가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그런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게 뭔가 일사천리로 한마음 한뜻으로 가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제발 정신들 좀 차려야 됩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화와 타협만 있다면 저는 대한민국이 언제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것은 대한민국의 원칙이잖아요. 자유민주주의가 대화와 타협이 기본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그런데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으니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대기업도 그런 겁니다. 저는 대기업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더 큰 나라가 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임금을 보더라도 300인 이상 지금 임금 수준을 100으로 잡았을 때는요. 5인에서 9인은 54%밖에 안 되고요. 100인에서 299인까지는 7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대기업을 가서 100을 받아서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싶어 하지. 더 공부를 못했다. 뭐 더 최악이었다. 그래서 중소기업 들어가서 적게 받아서 이게 할 수가 있었나. 이거 진짜 심각하거든요. 저는 대기업을 대기업으로 만드는 것 이거 중요하고요.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정부가 계속 지원해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싹부터 말입니다. 싹.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본가라고 하잖아요. 저는 문재인 정부에게 자본가로 취급을 진짜 받았으니까 이 아주 작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부터 스타트업으로 벤처로 중소기업으로 중견기업으로 이렇게 클 수 있는 사다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장의 사다리가. 그렇지 않고는 지금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게다가 보세요. 아이도 안 낳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대기업에 가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소기업일수록 활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상황이 열악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95.1%의 육아휴직을 활용을 하는데 5인에서 9인은 절반도 안 됩니다. 47.8%입니다. 게다가 30인에서 99인은 71.9%고요. 기업 규모가 적으면 적을수록 결국은요 육아휴직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니 그만큼 말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거고 가난하게 사니까 아이를 덜 낳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제발 말입니다. 대기업 특혜니 재벌 특혜니 이런 어줍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선동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계속 선동이 되니 문제겠죠. 앞으로는요 우리의 어떤 가장 중요한 핵심 동력이 우리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성장해야지 앞으로 더 큰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저는 중요한 요소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의 핵심 자원을 잘 알고 거기를 지원해 주는 것.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시장을 너무 가볍게 보잖아요. 저는 시장을 너무 가볍게 보는 순간부터 더 큰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기업이 더 성장을 하고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소리치는 것도 말입니다. 그런 이유가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왜 해요?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근데 저는 하는 이유가 대한민국이 잘 돼야죠. 그래야 우리
후손들의 미래도 굉장히 밝아질 겁니다.